녹화를 시작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조금만 줄게요. 70까지. 아, 이게 참 단점이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 오늘 파일이 어디가 있냐? 여기 있구나. 112. 20개 정도만 한다고 그랬어요. 문서 공유가 잘 안 돼요. 좀 늦죠. 자, 우리가 이제 별이 죽으면서 이거 참. 자,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또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고 또 지각을 구성하고 등등 우주의 모든 그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한 그 별이 쏟아낸 원소들을 보기 좋게 그리고 공부하기 쉽게 표로 딱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기율표를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가장 가벼운 것부터 예를 들면, 그리고 하나의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 순서대로 보기 좋고 공부하기 쉽게 원소를 분류해 놓은 표가 뭐냐? 주기율표라고 그래요. periodic table이라고 그래. 그 주기율표를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한 개인 게 뭐냐면 수소야. 하나의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두 개인 거는 헬륨. 그다음에 하나의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세 개인 것은 뭐 리튬,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친구 열심히 통합과 공부는 안 하고 수학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곱슬머리 친구.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소 별이 쏟아낸 원소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표, periodic table, 원소의 주기율표. periodic table of el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교과서에도 그 다음 단원에 나와요.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별이 쏟아낸 원소들이죠. 별이 쏟아낸 원소들.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별이 이렇게 많은 원소들을 쏟아냈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별이 쏟아낸 원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여기에다가 그 갖다 놓은 원소들도 있어요. 그런 원소들까지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면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어. 인간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뭐 컴퓨터, 자동차, 뭐 선박, 그 열차, 그다음 뭐 책상, 뭐 등등, 연필, 볼펜, 뭐 너희들 옷, 합성 섬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자핵 속에 가장 그 양성자 개수가 한 개인 것은 1번, 2번, 3, 4, 5, 6, 7, 8, 9, 10. 그래서 너희들 20번까지는 원소명과 원소 기호는
외워주시고 가로줄, 세로줄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그때 또 할게요. 그래서 원소명과 원소 기호 정도는 중학교 때 좀 배웠을 거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염, 아르곤, 칼륨, 칼슘. 그래서 이제 원소명은 이제 한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원소 기호는 이제 영어로 알고 있어야 돼. 주소 줘라. 거기까지 여기까지 날라와 버렸어. 엄청 세네. 에너지가 센 볼펜이네. 괜찮아.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별이 쏟아내는 원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페이지, PPT 20페이지까지 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학습 목표. Today's learning goal. 자, 별이 진화하면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죠? 또 이러한 그 별이 쏟아낸 원소들을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이 뭐냐? 별의 진화 과정이지 뭐. 별의 진화 과정. 자, 그래서 이제 그 별의 진화 과정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성간물질부터 시작해요. 성간물질,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까지는 공통.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죽어.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감한다 이 말이야. 마감하면서 별이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이제 뿌리지. 다 뿌려. 다 뿌리고 또 이제 그 원소들이 또 모여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들고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어떠냐? 성간물질,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초고성이야. 초고성. 그리고 초고성이 되면 이제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중성자별, 초고성 다음에 초신성,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하면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이렇게 해서 별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죠. 너는 어디서 왔냐? 별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나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의 진화 과정이나 이게 중요 포인트 공통 과정은 성간물질, 가스구름,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인 성운, 그 다음에 성운이 모여서 원시별, 그 다음에 주계열성까지는 공통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어렵진 않고 외우는 겁니다. 자, 이 별이 쏟아낸 원소들의 그 구성하는 원소들의 분포를 살펴봤어요. 우주는 여기 있네요. 벤 다이어그램 책에 나와 있나? 교과서에? 우주는 전체적으로 아마 앞에 있어. 앞에. 우주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원소들로 가득 차 있나? 우주. 우리도 뭐 우주 중에 이제 태양계 일부인데 우주는 전체적으로 어떤 원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소나 헬륨이네요. 그죠? 우주.
수소가 물의 몇 %지? 74%고요. 헬륨이 얼마야? 24%다. 기타 2% 이상이네. 기타. 그래서 이걸 또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바이올린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네. 그런 기타가 아니고요. 영어로 에트세트라요. 피아노는 없냐고. 피아노는 몇 프로예요? 막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 미스터 브랜드 기타가 몇 프로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기타가 몇 프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참고적으로. 너. 그렇지 여기 나왔네 2%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일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는 어디가 어떤 원소 가장 많지? 이 벤 다이어그램 봐라. 지구. 철이 가장 많네요. 철, 그다음에 산소, 규소 이런 순이네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결론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순서가 이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거래요. 예? 야, 사람이 가장 많은 게 이거란데 이거 뭐지? 산소입니다. 산소. 요거는요? 요거는 헬륨이야 이게 수소죠. 오탄수라고 오탄수. 근데 지구는 철이 가장 많지만 지각만 볼 때 지각은 이제 지구의 겉부분이죠. 멘틀 상부. 지각, 멘틀, 내핵, 아니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누거든요. 지구. 지각만 볼 때는 이 산소가 가장 많아요. 산소 그다음에 규소, 알루미늄의 순이다라고 하는 거 외우는 거니까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산소는 화학식이 뭔지 다 알죠? 오고. 규소의 화학식이 뭘까? 지각만 볼 때 규소의 화학식. 브랜드. 규소의 화학식. 규소의 화학식. S 뭐? 규소는 SII. S는 대문자, I는 소문자. 미스터 프렌드? 알루미늄 뭐지? 잘했습니다. AL. 자, 요거는 AL은 13번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14번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알루미늄 왜 13번이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원자 한 개를 X선 검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알루미늄 원자 한 개에 들어있는 그 알루미늄 원자 한 개에 정중앙에 핵이 들어있대요. 그 핵 속에 양성자 개수를 조사해봤더니 1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13번 이렇게 그 번호를 붙인 거죠. 요거 벤 다이어그램 교과서에 있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네가 반장이지? 오케이. 반장 김건민? 김건민이. 자, 그다음에 이제 회복이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죠. 우주, 유니버스,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반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스펙트럼의 선의 굵기 또는 선의 그러니까 선폭 이걸 가지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이 밝혀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And 지구는 Earth 수소와 헬륨이 거의 없어요. 대신 철, 산소, 규소 등으로 구성이 됐다. 그리고 중심부 핵에는 우리가 지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각이라고 그래. 지각. 물론 2층이지만 3층인가? 지각 밑에는 멘틀 약간의 유동성이 있고요. 멘틀 밑에는 외핵 그 다음에 가장 중앙을 내핵이라고 그래. 근데 왜 지구는 이 수소와 헬륨이 없냐? 그 이유는 이제 지구는 얘네들 요 수소와 헬륨은
가벼워. 그래서 이제 중력, 지구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약해서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 중력에 잘 이끌리는 것들, 지구 중심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인력, 이 중력에 잘 이끌려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철, 산소, 규소 이런 것들이 지구 중력에 잘 이끌려 오기 때문에 지구에는 이러한 철이나 산소나 규소 이런 것들 좀 더 수소와 헬륨보다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번 했나요? 7번. 앞에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한 겁니다. 우주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공통 원소는 수소이긴 하나, 수소이긴 하나, 우주와 달리 사람의 몸은 아까 산소가 가장 많죠. 아까 우리 친구 건민이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3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건민이 몸속에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1, 2, 3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고 있는. 왜 우리 인간은 대부분 70%가 뭘로 만들어졌지? 물입니다. 물의 화학식이 뭐지? 그래 H2단 말이야. 그죠? 뭐 거기에 또 우리가 단백질, 뭐 핵산, DNA, RNA,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구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 건민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1위가 뭐냐? 원소 중에 1위가 산소야. 그 다음에 2위는 탄소야. 3위는 수소야. 5탄수. 나는 5탄수다. 이렇게. 김건민이가 아니고 나는 5탄수야. 자,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총평이야, 총평. 이따 혹시 그 유튜브 들은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들으면 막 선생님 이따 혹시 막 기침 소리가 나와요. 좀 거슬리죠? 거슬리지만 좀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나도 내가 이 강의하면서 이 동영상 유튜브 올려놓은 거 나도 한번 보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애들한테 거슬리는 그런 액션으로 다가올까 이런 거 보면 이따 기침 소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리도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에 가셨으면 좋겠어. 알간? 네.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구나. 네.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별명이 뭔지 아냐? 선생님 별명? 25세까지 별명이 가지고 있었어. 군대 그 근무하면서까지 내가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명이 멍게였어요. 멍게. 멍게의 특징이 뭐지? 뭐가 나는 거잖아, 그지? 여드름 엄청 많았었는데 여학생들이 내 근처 내가 대학 다닐 때 여학생들이 내 근처에 오기를 싫어했어. 저 혐오스러운 놈이다 뭐 하면서. 근데 너 정도 트러블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토피인가? 네. 아토피. 아토피 우리 딸내미도 아토피 엄청 심해서 한약도 많이 먹고 막 집에 뭐 편백나무도 화분에 심고 막 그래서 됐는데 고생하시네. 자, 똑같네요. 사람의 몸은 96%가 오탄수. 그다음에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물, H2O, 산소와 수소죠. 물의 화학식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 H2O. 알겠죠? 우리가 밥 먹고 이제 배설을 합니다. 배설하면
이제 뭐 그 배설물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똥의 4분의 3이 뭔지 아니? 물입니다. 물. 똥의 4분의 3이 물이야. 자, 뼈와 근육은 탄소와 질소 등으로 이루어졌다. 탄소와 질소. 질소는 화학식이 뭐지? 그렇습니다. A입니다. 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 벌써 10페이지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 10페이지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0페이지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별의 탄생 과정에 진화 과정에 약간씩 살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살을 붙여가는. 요게 쉽지는 않아. 자꾸 봐주고 자꾸 반복해서 봐줘야만이 별의 진화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 10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11페이지 봅니다. 이제 코스모스라고 나와 있네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98%. 아까 기타는 몇 %였지? 2%였습니다.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수소와 헬륨이 98%로 구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뭘 가지고 증명을 했냐면 스펙트럼 분석,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의 98% 원소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죠. 지구에서는 그에 반면 보시죠? 지구에서 수소와 헬륨의 양은 아주 적다. 그 이유는 수소와 헬륨은 지구 중력에 잘 이끌리지 않아요. 가벼워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구 중력이 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별이 빛을 내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별이 빛을 내는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중력 수축에 의한 빛이 나는 겁니다.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을 이 별을 이루는 물질들을 이 가운데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별이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충돌하고 뭉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빛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인한 수축, 이거를 중력 수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 중력 수축이 이제 계속을 하게 되고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빛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계속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요. 이 숫자가 중요한 숫자야.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중심부에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방출 에너지로 인해서 빛이 나고 팽창을 하게 돼요. 팽창. 자, 원시별의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이 되면요? 1000만 켈빈. 이거 알아두고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팽창을 하게 된다. 그리고 팽창하는 힘과 중력 수축하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별이 탄생해. 그 별을 뭐라 그러냐? 그래,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여기까지가 공통 과정이야. 가스구름, 성간물질, 성운, 원시별. 원시별의 빛나는 이유는 중력 수축으로 인한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빛을 내는 원인은 뭘까요? 그래,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걸 알아줘야 돼. 주계열성은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에 의해서 빛이 나고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빛이 나고 이렇게 알아주셔야 된다.
자, 이제 몇 번째지? 12번째가 11번 했나? 12번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무시하고. 자, 원시별. 밀도가 높은 성운인데 원시별의 열과 빛. 이건 아까 얘기했죠.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빛을 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이 이상이 됐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이 되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내면서 이제 그 어떤 중심부에 헬륨 원자들이 이제 생성이 돼요. 헬륨 원자들이. 그다음에 헬륨 원자들이 생성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또 주계열성의 그 별이 헬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수축을 해. 또 수축을 하면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그리고 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몇억 켈빈 이상이 또 온도가 되냐? 1억 켈빈. 1억 켈빈이 되면 이제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던 헬륨이 다시 융합을 해. 융합을 해서 탄소 원자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바깥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죠. 이거를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데, 그죠? 그래서 자, 중심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핵융합이 중단이 되면서 다시 중력 수축을 해요. 그리고 중심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달하면 이제 중심에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 적색 거성에서 탄소 원자핵과 산소 원자핵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까지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색 거성의 단계에서는 탄소 원자핵과 산소 원자핵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나와요. 이제 13번입니다. 빅뱅 후 3억 년 지난 후 원시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안 해요. 반드시 알아줘요. 원시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 안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떤 별이 하죠? 주계열성의 별이 해요. 자, 가스구름, 그 다음에 가스구름은 성운을 만들죠. 성운을 만들고 성운에서 원시별이 탄생합니다. 성운은 질량을 가지고 온 물질들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입니다. 뭉치고 충돌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가 높아진 원시별이 탄생하죠.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찍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팽창하려는 힘과 또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 줄어드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주계열성의 별이 탄생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꼭 알아두고요. 되면 주계열성의 별이 탄생하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주계열성에서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요. 그럼 주계열성의 별은 어떤 별이냐? 주계열성에서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요. 자, 주계열성의 별은 이런 별이야. 주계열성의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되면서
막대한 에너지로 인해서 팽창하는 힘과 또 중력 수축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별, 이게 주계열성의 별이고, 주계열성에는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듭니다. 주계열성에서는. 그리고 이제 헬륨이 다 만들어졌어요. 헬륨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중력 수축이 안 되고 일정한 크기가 됐어요. 주계열성에 일정한 크기가 됐으면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헬륨끼리 계속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어떤 별이 되냐면 적색 거성의 별이 돼요. 이 적색 거성의 별이 되는 거는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적색 거성의 별이 됩니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탄소 원자 핵 또는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들어내면서 그 바깥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별이 되는 거야. 이게 적색 거성의 별이다. 자, 적색 거성은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 원자 핵과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든 다음에 팽창된 별을 적색 거성의 별이고, 주계열성까지는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든다는 게 포인트야. 알겠어요? 주계열성까지는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똑같은 내용.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탄소 원자 핵 또는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들어낸다. 아까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무슨 원자 핵까지 만든다고?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고,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탄소 원자 핵과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와 있네요. 중심부에서 헬륨 융합이 끝나면 탄소 핵은 수축하여 이제 이거 이제 죽는 거죠. 적색 거성까지 만들었다. 그럼 별이 죽는 거야. 예? 그래서 죽을 때 적색 거성 단계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되죠?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이렇게 탄소 원자 핵, 산소 원자 핵까지 만들어내면서 죽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권민아,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탄소 원자핵, 산소 원자핵까지 만든 다음에 죽는데요. 어떻게 죽어? 그렇죠. 행성상승하고 백색 예성이 되어 일생을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아까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무슨 원자핵까지 만든다고 그랬지? 헬륨 원자핵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주계열성 단계에서. 그러면 별이 또 중력 수축해요. 그리고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제 1000만 켈빈이 아니라 몇억 켈빈?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이 다시 핵융합 반응, 헬륨끼리 뭉쳐요. 헬륨끼리 뭉치면서 탄소 원자핵과 산소 원자핵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적색 거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일 한번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서 좀 공부해 보라고 파일 하나 올려놨습니다. 채팅을 다시 숨기고 이제 17번입니다. 이거 아까 했고요. 자,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 중심부에 탄소 원자핵과 산소 원자핵까지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더 이상 얘네들보다 더 큰 원소들을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빨갛게
그 부풀어 오르는 그 별을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면서 죽는다 그랬죠. 예? 바깥쪽은 행성상성, 중심부는 백색 외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 우리가 이제 아까 주계열성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주계열성까지는 무슨 원자핵까지 만든다고 그랬죠? 헬륨 원자핵까지 만든다고 그랬죠. 주계열성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헬륨 원자들이 이제 막 뭉치고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얼마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헬륨 원자끼리 막 수축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1억 켈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억 켈빈까지 올라가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탄소, 산소,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의 중심부에서는 이제 철이 생성되죠. 철. 이게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이죠. 아까는 비슷한 별은 탄소 원자핵까지 만들었지만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죠. 철까지. 그래서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이러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함께 일어나면서 여러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이제 방출된 에너지에서 팽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별이 되냐면 초거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철까지 만들면 다시 또 어떻게 되냐? 수축을 해요. 수축.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초고밀도의 초신성이 됩니다. 초신성. 그래서 초신성의 별이 탄생하고 이제 초신성의 별이 됐다. 그러면 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폭발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하죠.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한 에너지 때문에 별의 외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 금, 은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고 결국은 폭발을 하면 이제 별이 죽으면서 그 초신성은 중성자 별로 되고 블랙홀이 돼서 일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는 이처럼 철까지 만들어지죠. 철까지 만든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일생을 마감하면서 그 이렇게 이제 철 바깥에 생성된 이러한 모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밀도의 이 초고밀도의 초고성이죠. 초신성입니다. 견딜 수 없으면 이제 폭발하면서 얘네들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고 별의 외부에서 폭발로 인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과정은 얘기했죠.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 철까지요.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철까지 만들죠. 철까지. 그래서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이 과정에서 그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신성 폭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비롯하여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되었고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됐냐?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진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지막 할게요. 원시 지구는 어떻게, 요거 했었나? 원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태양. 여기 있네요. 태양계 형성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태양계는 이제 초신성 폭발로 인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초신성 폭발로 성운이 형성됐고 이 성운이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주변부에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원시 원반들이 충돌로 뭉친 미행성체가 만들어졌고 미행성체 충돌로 뭉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어요. 그 원시 행성이 지금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지금 순서가 있네요. 여기.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이죠. 자, 중요한 거 항상 초신성 폭발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주변부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과 압력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상승하고 스스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원시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26번. 22, 그 다음에 25번. 자,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의 주변을 회전하는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가 발견됐죠. 그래서 이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죠. 원시 행성들이 오늘날에 이제 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행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에서 지구 등의 원시 행성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구. 자,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자, 원시 지구의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돼버렸어요. 충돌하면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 바다가 되었고, 이 마그마 바다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를 하게 되고, 대류를 하면서 맨틀과 핵이 분리되는 층상 구조를 만들고, 이 이제 미행성체들이 충돌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감소해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지각이 아닌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고, 이유는 원시 지각은 이러한 태양풍과 우주선들이 곧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 그래서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시, 이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도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그 별의 진화 과정과 그 다음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